자, 이번에는 듀오 브릿지와 듀오 크라운을 환자 입장에서 아주 쉽게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모형을 보시면은 치아가 하나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는데 보철 생존하고 있는 보철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기둥을 나사를 박아 가지고 임플란트를 하는 상부 구조를 만들어서 임플란트를 해서 이렇게 구조를 메꾸는 방법이 있고, 이런 식으로 양쪽 치아를 삭제를 해서 위에서 밑으로 끼우는 방식으로 하는 브릿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는 보면은 여기 잇몸뼈가 많이 대축이 되어 있습니다. 많이 대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임플란트를 하기 위해서는 이 잇몸을 보강을 다 해서 뼈 이식을 해서 몇 개월 기다린 후 다시 임플란트를 심어서 이렇게 상부 구조를 만들어서 보철모를 하는 게 방법인데, 이런 경우는 상당히 환자의 고통과 경제적인 비용이 상당히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깎아서 하는 방법은 또 환자가 싫어하는 경우 듀오 브릿지가 아주 적합합니다. 자,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옆으로 끼우는 방식이기 때문에 부분 삭제, 아주 적응량의 삭제만으로도 충분히 브릿지가 가능한 경우가 듀오 브릿지라는 겁니다. 이 듀오 브릿지는 유튜브에 듀오 브릿지 치시면은 이 듀오 브릿지 원리를 상세히 설명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듀오 크라운을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듀오 크라운은 이런 식으로 치아가 있는데, 이 치아가 상했을 경우 이런 모양으로 깎아서, 자, 틈이 보이시죠? 이 틈이 깎고 나서 위에서 아래로 끼우는 방식이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원장님뿐만 아니고 환자분께서 진료를 하시다 보면은 이렇게 치아가 다 썩어 있습니다. 이 썩었을 때 보통 우리가 포스트라고 하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서 끼워서 이 치아와 치아 사이를 따가지고 이렇게 깎기 위해서는 이 치아를 삭제를 전부 다 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치아가 남은 치아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양쪽 끝 치아를 요 인접치 붙은 치아를 깎아가지고 또 위에서 아래로 끼우기 때문에 여기 뚱뚱한 부분, 풍요한 부분을 다 깎으면 치아가 남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원장님들은 그냥 방법이 없으니까 쓸 때까지 쓰고 발치를 해서 이렇게 하자, 진료를 하자고 말씀하시는 원장님도 계시고, 이렇게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방법을 듀오 크라운이 이번에 개발하게 되었는데요. 자, 신경치료를 하기 때문에 위에 교환면 정도는 삭제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다 하게 되어 있는데, 삭제를 하고 나서 옆에 인접치 붙은 치아 쪽에 깎지도 안 하고, 이 뚱뚱한 부분, 배 나온 부분도 깎지도 안 하고 옆으로 끼우는 방식으로 이용하면은 깎아도 깎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끼워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끼우고, 자, 옆으로 끼웠죠. 그럼 이 부분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또 바깥쪽에서, 다른 부분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결합을 하는 방식입니다. 자, 이렇게 방식인데, 여기서 이 두 개가 저자갑이 어느 쪽으로 저작이 될지 몰라요. 사람마다 약간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분리가 안 돼야 되는데, 분리가 안 되는 원리는 이 치아가 이 부분은 여기서 누릅니다. 기름교대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씹는 면에 위치해서 있는데, 이게 누름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누름으로 해서 여기 있는 부분을 잡고 있습니다. 여기 부분을. 그 다음에 이쪽 부분에 나오는 이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눌러서 양쪽 지그재그로 눌러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씹으면 씹을수록, 환자가 딱딱한 거라든지 씹으면 씹을수록 이 두 개가 지그재그로 눌러주고 있기 때문에 두 개가 절대 분리가 되지 않다는 뜻입니다. 자, 다른 케이스 한번 보실까요? 이런 경우는, 자, 이렇게 썩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썩은 상태에서 이렇게 깎으려 그러면 치아가 남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발치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방치를 한다든지 그렇게 했었는데, 자, 여기서는 듀오 크라운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 포스트는 했다 가정하에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평상시 같은 경우는 이 옆에 치아를 다 깎아야 됩니다.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이거는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뚱뚱한 부분도 필요가 없고. 자, 옆으로 한번 넣어 볼게요.
넣었습니다. 이제 이쪽 부분은 바깥 반대측에서 들어갑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지그재그로 눌러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악과 하악이 이 씹는 면이 닿는 면이 조금씩 틀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전문가들이 제작을 할 것이니까 믿어주시고, 자 이렇게 결합을 해서 지속적인 제작업을 해서 계속 눌러주니까 두 개가 메일과 피메일, 그러니까 음과 양이 두 개가 분리가 안 되도록 지그재그로 눌러주기 때문에 이 치아가 분리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단점은 없느냐? 물론 있습니다. 단점은 치아가 깎질 않기 때문에 약간 커진다는 겁니다. 약간 이게 이 부분을 안 깎고 씌워야 되기 때문에 약간 커진다는 게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브릿지를 여러 번 저희들 해본 경험 바로는 그렇게 이물감은 그렇게 많이 느끼지는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뚱뚱하다는 그 단점, 뚱뚱해진다는 단점 외에는 크게 찾아볼 거는 없습니다. 치아 발치하는 것보다 훨씬 낫겠죠. 자 그러면은 요 다음에는 응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자 보십시오. 이 치아가 하나밖에 여기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기 이 치아가. 근데 이 치아가 도저히 버티지를 못합니다. 이 기둥을 한다 깎는다고 하더라도 여기 뚱뚱한 부분 다 어느 정도 프랩을 해서 깎아가지고 씌워야 되겠던 치아가 뭐 몇 개월밖에 못 씁니다. 그래서 발치를 권하다가 한자가 하도 그래서 모치과 원장님이 저한테 의뢰를 해서 이 치아하고 스프린트 두 개를 묶어서 좀 쓰자. 그래서 저희들한테 의뢰가 들어와서 제작을 해봤습니다. 자, 이 치아는 아주 건강한 치아인데 보철이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수명이 좀 다 됐고, 근데 시기가 지금 좀 환자는 좀 뒤로 늦추고 싶어서 만들어 드렸습니다. 자, 옆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바카라에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 치아가 스프린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치아 부족한 부분을 앞치아에서 의지를 해서 좀 잡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이 방향이 문제입니다. 이걸 우리 전문용어로 포스트라고 하는데, 이 포스트는 위에서 아래로 끼웁니다. 포스트는 위에서 아래로 끼우고 여기 보철물은 옆으로 들어갑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기둥은 위에서 들어가고 이 보철은 옆으로 이렇게 체결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두 개 같이 뭐 분리되거나 이런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왜? 서로 방향이 틀리다는 얘기죠. 위에서 하나 끼우고 양쪽 옆으로 끼우니까 이 기둥은 빠질 염려가 없다는 거죠. 같이 흔히 이제 넣는 방향이 위에서 끼우고 또 보철 위에서 끼우면은 그게 딸려서 빠지는 경우가 흔하게 있는데, 이런 경우는 기둥은 위에서 아래로 끼우고 이 보철은 양옆으로 붙이기 때문에 두 개 분리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되는 강점이 있고, 단지 아까도 말씀드렸던 단점은 약간 치아가 커진다는 그 단점, 거기 하나가 좀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거는 이제 이 가까운 치과 가서 원장님하고 상의를 해보셔서 진료에 환자 치아 건강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